때는 그 자체, 그러니까 그 인식이 탁 일어나는 그 순간, 그게 소리가 됐든 느낌이 됐든 그게 뭐가 됐든 보임이 됐든 그게 뭐다라고 규정해서 이름을 갖다 붙이지 이전의 상태도 그 일어나서 이렇게 마주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이렇게 들렸는데 그게 뭐 저건 개소리야라고 이름 짓기 전에도 이미 소리라는 느낌이 뭐 든다든지 하는 그것조차도 인식이 일어난 거잖아요. 인식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부터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모든 인식이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러면 무지가 그 착각이 그러니까 일어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무주님의 이 말은 일견 그럴듯한 말인데 우리의 경험은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경험이 아니. 사실은 설명을 나눠서 했을 뿐이지 실제 경험은 그것이 동시발생인 하나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한 아까 설명을 한다고 이렇게 구분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인식이 일어나는 그 순간 그 즉시 착각이든 착각이 아니든 이미 그래서 모든 인식이 자 일어나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아니 이렇게 순수식이라고 하는 이 보임이라고 하는 기의 경험은 착각이 없잖아요. 기의 경험은 따로 기의 경험만 경험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말을 그렇게 해서 착각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실제로는 그게 느낌, 생각, 의도라는 것이 한꺼번에 알아진다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의 경험인데 그 경험도 뭐라고 그래요? 찰나 생멸의 경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이 가령 생각이 붙기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생각 노름이라는 거예요. 자꾸 생각 이전의 경험이라 그러는데 생각 이전의 경험이라는 것은 생각 이전의 경험이 실제로 있어서 경험이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대로라고 규정하지 않는 경험이 생각 이전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어떤 인식이 됐든 인식이 일어나는 그 순간 그래요. 이미 그거는 이렇게 자 착각이든지 착각이 아니든지 한 경험에 착각 아닌 경험이 착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착각 경험이든지 착각 아닌 경험이. 근데 착각이 실현이 되면 착각인 경험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착각인 줄 알면 그 순간 착각 경험이 일어났지만 그 순간 착각임이 그냥 착각이 일어난 것이 착각이 알아진다 이런 경험은 없어요. 없어요. 아예 착각이 아닌 경험이든지 아예 착각인 경험이에요. 그럼 아예 착각이 아닌 경험은 그 순간 일어나는 그 순간 알아차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생각 노름이에요. 그래서 잘 알아차려서 일어난 그 순간에 안 떨어져야 된다고. 그것도 무지가 엄청 무지한 말이죠. 그래서 알아차려야 된다고. 그래. 그래서 알아차려야 된다고. 도대체 누가 알아차려서 누가 안 빠져? 자, 앞의 경험에 자각의 경험이 있어서 아예 착각이 일어나지 않던가 아니면 앞에 착각 경험이 많아서 아예 착각이 되든가 이런 거지.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인 거지. 그 순간 착각인 것이 그 순간 알아차려서 착각이 없는 경험이 된다? 이런 일은 없어요. 과거 경험에 의해서 연기적으로 결정이 된 거네요. 그래요.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주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 그러면 중간에 뭐 알아차리든가 말든가 뭐 그러겠지. 그 다음에 경험할 때 알아차려 가지고 착각이 안 되도록 하겠지. 그런데 그것은 전부 다 경험 실제를 몰라서 하는 말들이 전부 생각으로 이해해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뒤늦게 아 이건 생각이었구나 라든지 그거는 그 다음 경험. 그러니까 그것도 결정되어서 일어난 경험. 그것도 그 다음 경험. 그거는 그 다음 경험에 다음 경험의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경험 내에서 착각이었다가 자각되는 이런 한 경험은 없어요.
그 다음에 생각 이전의 경험과 생각 이후의 경험이 한 경험이 이런 것도 없어요. 생각 이전의 경험만 있는 것도 없고 생각 이후의 경험만 있는 것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딱. 그래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뭐예요? 찰나 생멸이라고 그러지. 만약 두 개라고 한다면 그게 찰나예요? 이전이 있다가 이후가 있다면 생각이 없다가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어떻게 찰나가 되겠어? 착각인 줄 알았음이 있다면 이미 그건 그 이후의 일이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요. 그 경험을 조건으로 일어난 거고 그때는 그 이전의 자각 경험이 또 알아지는 경험. 그런데 알아진다는 것이 알아서 적용한 게 아니라 그 이전의 자각 경험이 조건이 돼서 나타나면 아예 착각이 없는 그런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착각이 없구나는 자각이야 그거는 그냥. 결국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이거 보는 순간 컵이야 할 수도 있고 컵이라고 할 수 없어. 이렇게 둘 중 하나로 일어난다는 거잖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생각 이전의 경험이라는 선불교도 경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또 잘 알아차려 가지고 육문의 문지기 알아차려서 잘 알아차리고 들어오려고 할 때 잘 알아차려 가지고 상에 빠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도 그것도 경험에 대한 이해를 모르는 것. 그러면 그런 말을 가만히 들어봐요. 그러면 그는 누군가가 주체가 있어 가지고 잘 알아차려 가지고 상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주체가 없다고 맨날 그래 놓고는 또 그것은 또 왜 주체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 생각 이전의 경험이란 그럼 생각 없는 경험이 있다는 말인데 응? 생각 없는 경험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없으면은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경험은 없어요. 그래서 생각 이전이라는 말은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경험을 생각 이전이라고 이름하는 거지. 그것은 굉장히 관념적인 해석에 의해서 그런 말이 나온 거지. 생각 이전의 자리라고 하는 실제적인 경험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실제적인 경험처럼 거기에 머물러야 된다, 그래야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실제가 아닌 경험을 가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생각 노름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맨 느낌이라는 거는 그러면 생각 이전의 경험이 아니에요? 아니죠. 맨 느낌은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경험이 맨 느낌이.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게 생각대로는 착각이 없는 경험이 맨 느낌이.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게 일어나면 착각으로 일어나면 이미 실패고 착각이 아닌 것으로 일어나면 성공인데 그 또한 찰나니까 근데 뭐예요? 네. 착각으로 난다고 실패가 아니에요. 그냥 뭐 수행 관점에서 착각이라는 것이 규정이 없으면은 네. 착각이 아니에요. 착각이라는 것은 규정이 있을 때 착각이라 그런 거지. 가령 예를 들면은 새끼줄이 뱀으로 보였다고 해서 뱀이라는 규정이 없으면은 그럼 그건 착각이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에는 응?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그 순간도 네. 규정이 없으면은 그거 착각이 아니라니까. 아, 뱀인 것 같더라. 응? 그거는 교정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응? 네. 알 수 없음이잖아. 네. 그러니까 규정이 없어. 근데 규정이 뱀이 없으면은 뱀같이, 불편하고 뱀같이 괴롭지 않아. 보이더라, 응. 보이더라. 이건 응. 교정이 아니에요. 응. 근데 그러면 새끼줄로 보인다는 것은 그럼 착각이 아닌가? 새끼줄이 새끼줄로 보인다는 것도 착각이야. 새끼줄이라는 것이 뭐가 새끼줄인데?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아니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경험이라는 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왜냐면 아라짐이 생각이라고 한다면 아라짐이 없는 경험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경험에는 생각이 있는 것이 그래요. 거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아비담마라고 하는 논장에 항상 함께 일어나는 이 마음 작용이라고 해서 생각은 알미라는 경험과 항상 함께 일어나는 항상 하는 정신 마음 부수라고 그래요. 알미 생각이라고요? 알미의 내용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알미 내용이 뭐예요? 아니, 아버님은 지금 우보고사 어떻게 보여요? 뭐 어떻게 보여요? 그냥 그러니까 요게 생각이라니까. 요렇게 보인다는 게 생각이라니까. 눈에는 지금 인식하는 대로 요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의 경험은 요렇게 경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보임이라는 경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보이는 요 내용을 생각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서 생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저- 그렇게 이미 그렇게 보- 보이는데 아니 보인다고 해서 다 규정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이는데 요게 확정된 거라고 함이 없는 거예요. 자, 그것은 스스로의 경험으로 자기 자신이 알아야지. 자, 그것은 느낌이 달라요. 규정의 느낌과 규정이 없는 느낌이 달라요. 자, 그래서 요게 규정하면은 요게 실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규정이 없으면은 이거는 실제가 아니야. 그냥 요렇게 드는 거지. 요게 확정된 게 아니야.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실제 규정하지 않는 경험이 있어야만 수행이 가능하다는 얘긴데 그렇죠. 때문에 규정하지 않는 경험을 수행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럼 규정하지 않는 경험이 있지 않은 사람은 애초에 처음부터 수행이라는 게 불가능한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수행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 이게 불가능한 수행을 음. 처음에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는 애초에 처음부터 불가능한 수행을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그러면은 수행이 자, 그런데 가능한 규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다라고 하는 그 경험에서 규정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또는 거기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면 규정이 되질 않아요. 의심이거나 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 순간의 자각이라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규정이 아니겠대요. 그래서 이런 법담을 하는 거예요. 의심이요? 최소한 의심이 일어나면 규정이 아니에요. 이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정말 확실한가? 라는 의심이 일어나면은 그럼 규정이 아니에요. 자, 규정은 의심이 없어요. 그냥 그래! 라는 경험 상태예요. 그러면 내는 지금 이렇게 보여요. 이상한 눈으로. 빨리 이제 의심이 일어나야 된다며요. 일단은 저게 저렇게 보이는 게 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걸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의심은 사실 자기가 보이는 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말을 누군가한테 들었을 때나 그게 가능하지. 그래서 법담을 하는 자기 거예요. 혼자서 갑자기 그러니까 혼자서는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혼자서 될 때는 정말 너무너무 괴롭고 정말 너무나 이해 안 된다는 것이 내가 모른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져 가지고 진짜 이게 진짜야? 라는 의심이 일어났을 때 규정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으로 그냥 감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지기 입 벌리고 있는 꼴과 똑같을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거사님은 어떻게 아세요? 응? 자, 그래서 뭘 어떤 게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괴로움의 끝으로 치달아 가도 그러한 이제 수행이라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자, 그렇게- 그거는 네. 어떻게 이 경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으면은 경험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런 것이 스스로 분명하게 돼요. 혹은 이제 과거에 거사님도 그러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것이 수행이라는 것인 줄 몰라가지고
또 다시 착각에 빠졌다거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아시는지. 자, 그래서 알지만은 네. 경험이라는 것이 자 어떤 것이 착각 없는 경험이 어떻게 일어나며 착각 있는 경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러함이 분명하면은 자 그런 것은 그냥 자명하게 돼. 자 다시 아버님이 와서 아버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문득 사실은 규정이 없는 경험 상태가 되기도 해요. 그럴 수 있는 도대체 규정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되기도 해요. 자 그런데 그때는 사람들이 상당히 경험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다른지를 몰라서 다시 규정을 해요. 그걸 신비한 체험을 했다 이래. 그러고 나서 그것을 신비하다고 규정해버리고 그러니까 그거는 특별한 케이스야 라고 규정하고 다시 규정함으로써 그 자각이 다음 경험으로 반영되질 않아. 그 사이에 규정이 있어서. 자 그래서 법담을 계속해서 상을 깨. 계속해서 당신 그 경험이 사실이냐. 자 요러요러한데라고 계속해서 그 사람의 경험으로 뭐가 뭔지 그렇다고 규정할 수는 없다. 최소한 저 사람 말을 온전히 믿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자 요런 의심이 최소한 의심이라든가 아니면은 자기 경험이 되돌려져서 자각이 날 수 있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법담이. 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규정이 없는 또는 의심이 될 수 있어 의심이 돼서 규정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어지도록 이런 법회를 하는 거예요. 자 선불교에서 왜 의심 덩어리 의심이라고 이러면요 왜 화두라고 하는 것을 줘요? 의심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모른다는 자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도 의심을 수행이라 그래요. 왜? 의심이라는 것은 규정할 수 없음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사실 우리가 맨 느낌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규정함이 없다, 뭐가 없다, 뭐 이미 뭐 경험되는 게 상이다, 뭐 이런 거 그런 말이 굳이 필요하나?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경험들, 뭐 모든 경험이 사실 붙잡을 수 없지만은 들리는 거든 만져지는 거든 뭐든 뭐 하나 고정된 게 없잖아요. 자 그런데 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네. 이제 우보고사가 이렇게 보이는데 도대체 규정이 없는 경험 상태와 규정이 있는 경험 상태가 어떠한지 스스로 와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맨 느낌을 그렇게 잘 안다면. 자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스스로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있든 없든. 맨 느낌으로 착각된 이런 경험들도 있을 수 있지요. 착각되는 경험이 있을 수가 있지. 당연히 착각 경험이 있을 수가 있지. 네. 맨 느낌이라고. 자, 그럼 그것은 뭐예요? 맨 느낌이라는 관념에 빠짐이지. 네. 그래서 맨 느낌이라고 규정하는 거지. 일시적으로는 이거다 해가지고 거기 집중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도 그러니까 일시적인 그것을 갖다 붙잡으면은 똑같이 관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런 자각 경험이 있어요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주 만물 만상이 다 분명하냐? 그러면 당신이 그러한 맥락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분명하냐? 아직 그렇지 분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자각이라고 섣불리 이러면서는 안 된다. 자, 그냥 그런 경험이 그것 또한 알아지는 그대로일 뿐이라고 항상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정말 분명하다면은 그러면 사실 다른 것도 다 분명한 거예요. 만약에 그것만 분명하고 다른 것은 분명하지 않다면은 그럼 그게 분명한지 아닌지를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것만 분명하다는 게 그것만이 뭐예요? 자, 지금 자각되는 어떤 경험, 내가 자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경험. 그런데 다른 것은 모르겠어.
그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관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것만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럼 문무등님 이야기해봐요. 뭘 이야기했어요? 그 어제도 들렸던 질문인데 고사님한테 그 우리의 경험들, 뭔가 들리는 경험, 보이는 경험 이런 거에서도 어떤 한 가지 경험이 일어나는 이치에 너무나 밝다면은 다른 너무나 밝은데 근데 다른 보이는 경험에는 그런데 들리는 경험이나 느껴지는 알아지는 경험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고사님이 그럴 수는 없다. 그렇다면 보이는 경험에도 아직 분명하지 않은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랑 같은 거라고. 자, 가령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아무님도 있었는데 차 안에서 대구 어떤 도반으로부터 뭔가 가령 어떤 자각 경험을 전하여 왔지요. 이제 그런 경험인데 그 경험에 자기는 뭔가 하여튼 해서 뭔가 지금까지 불편했거나 뭔가 답답했던 게 해결된 것 같았어요. 응? 다안 들어서 잘 몰라요. 다 기억이 안 나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모든 것이 분명하냐? 자,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그것 또한 그냥 알아지는 경험이지 그걸 자각 경험이라고 또 붙잡으면은 그러면 다시 또 은남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경험 또한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일 뿐이다. 라고 마지막에 덧붙여 준 거예요. 자, 만약에 그것이 분명한 자각이려면은 어때요? 모든 더 이상 미혹함이 없고 모든 것이 분명할 때 그것은 분명함이지 다른 것은 모르겠어. 그것만 분명하다는 것은 자, 그것이 자각인지 아닌지 관념인지 알 수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소리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게 분명하다고 좀 느껴지는. 그러니까 뭐 이걸 어떻게 붙잡을 수도 없고 이게 뭐 먹을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그런데 다른 예를 들면 보임에는 분명히 같은 이치일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보임에는 유독 소리나 이런 어떻게 이런 접촉 우리 신체 뭐 이렇게 느낌 네. 이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착각에 강하게 빠진다라는 느낌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는 알겠는데 착각에 굉장히 많이 빠진다라는 걸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것은 온전한 자각이라고 이름할 수 없음이라고 오히려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실 소리 들림이란 것도 사실 소리 들림과 보임이란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전부 다 인식일 뿐이야. 소리 들림이라는 것도 사실 소리라는 것도 인식일 뿐이야. 보임이라는 것도 인식일 뿐이야. 수많은 인식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야. 근본적으로 소리의 들림과 보임의 알아짐이 다른 게 아니야. 실제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내용의 차이일 뿐이야 그냥.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분명하면은 다른 것도 다 분명해야 돼. 그래야 깨달음이야. 그래야 온전한 깨달음이야. 그런데 그것만 붙잡고 다른 것은 모르겠어 이러면은 그거는 온전한 깨달음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착각인지도 모르고 온전히 그런 것 같으면은 자, 예를 들면 소위 말해서 사입이 그 말이 맞다라고 딱 빠져버리면은 그래서 기쁨이 일어나고 정말 온 세상이 그런 것 같아. 조금도 의심이 일어나지 않아. 그럼 그것이 진짜 같아. 그런 경험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조그만 아예 아무님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조그만 자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자각에 대해서 되게 기뻐하거나 내가 뭔가 자각이 왔어라고 하는 게 자각에 대한 또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자각에 대한 어떤 그 자기 스스로 뭔가 얻었다라는 그 생각이 강하게 느껴질 때는 별거 아닐 거에도 막 길길이 날뛰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여러 번 되니까 아 이게 길길이 날뛸 일이 아니구나.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고 뭐 좋아할 것도 또 뭐 또 의심할 것도 없지만은 어쨌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리에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 감각에는 뭐 그닥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 또 뭔가 이렇게 그게 머물지 않는다는 거, 머물 수 없다라는 거 이런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이런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에 생각이 많이 작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소리에도 뭐 그렇게 자각이 제대로 온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단지 네. 아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아니다 기다라고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그러함이 알아질 뿐이라는 거예요. 응? 아니다도 아니고 기다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규정하라는 말이 아니야. 기다라고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그렇다고 해서 아니다라고도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게 제대로 된 자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자, 그는 기다라고 규정하지 말라는 말이야. 저도 아무님처럼 보이거나 특히 이 먹는 거 저는 똑같은 음식 막 먹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상이 없다 했는데 근데 오늘 거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보이는 데 상이 없다, 뭐 먹는 데 상이 없다. 근데 먹는다는 게 사실 착각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그거는 스스로 점검이 일어나겠지요. 네. 제가 이제 아모님 이야기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색이나 형상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착각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경험이 있다고 생각했고 들림에 대해서만 확실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나눈다는 게 이게 색에 대해서 자각을 한 내가 있고 그러니까 들림에 대해서 자각을 내만 있으면 되겠다 이런 연연중에 깔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깨닫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색에 대해서 분명해졌다면 규정할 수 없다가 분명해졌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뭐가 전부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가 뭔가 이렇게 되는 게 경험 사실이 아닌가. 자, 그 규정 없는 경험이 다시 또 규정 없는 경험이 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부분은 깨달음이야라고 하면 규정이 있는 경험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았다 하면은 벌써 알았다고 하면 자, 그래서 그것도 그냥 경험되는 대로일 뿐이야. 이제 선불교 선사 이야기를 해서 그렇긴 한데 알았다가 안 가야 되나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알았다고 안 게 아니라고? 예, 알았다고 하면 틀린 거다 이야기를 되게 많이 그러니까 없다마다가 알겠습니다 이러면 바로 뒤에 이어서 알았다고 하면 그게 안 게 아니야. 그 맥락이 결국 그런 거겠네요. 그것도 알았다는 말은 무조건 아닌 게 아니라 알았다는 말도 내가 규정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일어난 말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내일 아침에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는 말만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 당연히 그 맥락에서 그런 말이 나온 거겠죠. 응? 알았다는 말만 가지고 알았다는 말이 진정 알았다일 수도 있는 거고. 응? 자, 어떤 이해를 하나를 잡고 알았다는 규정일 수도 있는 거고 규정이 아니라 그냥 드러남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알았다는 말은 무조건 규정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이제 뭐
저도 아시겠지만 뭐 옵티컬 일루전이라든지 이런 색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아 이제 알겠다는 게 결국은 이 욕심과 하였네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다른 거는 이렇다 사라진 게 뭐 잘 와닿는데 눈을 뜨면 그건 실제로 착각이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나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걸 들으면서 그 눈으로 보는 거에 착각이 많이 이제 일어나는 게 스스로 알아졌다고 하면 착각이 없는 다른 저희한테는 눈으로 들어오는 경험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험이 들림의 경험만 하더라도 수천만 가지가 있는데 그냥 거기에 그 굳이 뭐 눈 경험 눈을 감아버리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일어났다 사라짐이 어느 정도 와 닿는다고 하시니까 그냥 눈 감고 그것만 느끼시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나는데 그러다 보면 여기서는 이제 볼 때는 계속 착각 경험이 계속 일어나는데 들림에는 이게 들림은 어쨌거나 저도 경험을 해보면 바로 일어났다 사라짐이 그냥 뭐 그냥 계속 그러고 여러 가지가 엄청 수만 가지가 계속 들리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신경 쓸 틈도 없이 그냥 사라졌다 그게 더 와닿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느껴보면 이거 보이면 항상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눈 감으면 그 들림의 느낌과 함께 몸의 느낌이 같이 믹싱이 되면서 뭔가 붙잡을 수 없는 그런 느낌들의 그 계속 알아짐? 그렇게 되고 거기다 이제 눈을 뜨면 더 막 섞여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전부터 거사님한테 정신이 없다 막 이런 게 좀 표현을 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눈을 감아서 굳이 이거를 눈을 뜨고 경험을 안 해도 어차피 경험은 경험이니까 그러면 말이 와닿아요. 그럼 눈 감고 사세요. 눈 와닿아요. 그러니까 아니 눈으로서 자꾸 착각하고 나는 귀로 듣는 거는 사라졌다 일어남이 확실하면 그건 어차피 계속 만약에 제 소리 말고 지금 여기 차 소리도 들리고 저 끄는 소리도 들리고 거사는 소리도 들리고 여기서 푸시락 소리 아버님 보고 눈 감고 살아라 말이에요, 그래?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계속 눈을 뜨고 있는데 계속 착각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보시는 게 낫지 않나. 아 그래서 실제로도 걸을 때 눈 감고 많이 걸어. 그게 장난이 아니라. 근데 결국에는 어떤 상태든 착각이 일어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느끼니까 그거를 뭐. 자, 눈 감는다는 게 뭐예요? 자, 그러면은 눈 감고 사세요. 자, 그러면 눈 감는다는 게 뭐예요? 벌써 뭔가의 규정에 의한 뭔가의 회피예요. 그게 바로 분별이라는 거고, 그게 바로 그러니까 착각 현상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차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차이지? 들리는 것과 보이는 것. 아니 아버님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네. 제가 무성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 감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게. 자, 눈 감는다는 것은 벌써 그러니까 그렇다는 그 규정에 의해서 그 분별에 의해서 그럼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험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회피라서 그것은 화 또는 욕심이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행이라는 것은 전혀 관계없는 수행이 아닌 경험 상태가 바로 되어짐이 그게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런 의도가 일어났지만 그러니까 전에 그런 착각으로 인해서 그 눈 감음이 일어났지만 그리고서는 눈을 감았을 때 뭔가 또 다른 게 알아질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님이 이야기하는 그러함이지. 그것은 그러한 경험에 의해서 일어나는 의도로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내가 그러면 눈 감아라 라고 하는 그러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눈 감는다 안 감는다가 아니라 그러함에서 일어나는 의도의 현상일 뿐인 거지 내가 감는다 안 감는다는 이런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일 뿐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눈 감아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 감고 사세요 이 말은 그러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보세요. 삶이 어떻게 되는지 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착각이 계속 된다고 하니까 눈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러면 눈을 감는다는 것은 착각이 더해질 꼴이에요. 착각을 피하려고 하면은 착각이라는 것이 실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것이 자각돼야 되는 문제지 착각을 피할 문제가 아니에요. 착각을 피하면 착각은 실제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음. 자꾸 그렇게 뭔가가 착각이 되니까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눈 감으면 되지 않느냐고. 그러면 눈 감으라고 하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얘기해?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지. 그러면 아버님처럼 그러니까 눈 감으면 일어나기도 한다. 그래서 그 차이가 어떠함인지를 알려고 함이 일어난다는 것은 지혜의 작용이죠. 욕심이 아니라 화가 아니라 그것은 근데 내가 한다 그러면은 욕심 또는 화지. 그게 그러니까 그런 말이 제가 왜 나온 거라고 이제 일어나는 생각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일어났더랬죠. 나누님 같이 보이는 거는 계속 믿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낚시를 가서 갑자기 밤하늘의 별을 보다가 그냥 눈을 살짝 감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갑자기 문득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소리가 한꺼번에 확 오는 약간 그런 경험이 좀 있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나 라는 근데 자 눈을 가만히 한꺼번에 생각이 들어온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떠함인데요? 그러니까 뭐 천상을 하면 이제 그때는 풀벌레 소리라든가 바람 소리 뭐 이것저것 오만 가지 소리가 막 동시다발적으로 사라진다. 그리고 몸의 느낌과 바람결의 느낌 그렇게 뭐 그런 느낌. 근데 그게 어떻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눈을 떴을 때는 사실은 그런 느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알아지지 않았는데. 아니 그게 왜 알아지지 않지? 그러니까 그때 착각이 있던 거였죠. 상에 빠져서 그러지. 그러니까 보임이라는 상에 빠져서 네,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착각이 있어갖고서 빠져서 사실은 다 있던 거였는데 그런 걸 못 느끼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제가 뭐 그렇게 현상이 돼갖고 눈을 감았더니 그런 오만 가지 그런 감각들이 느껴지니까 내가 또 이게 뭐 빠졌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냥 이렇게 느끼고 있었네 이런 게 있었네라는 그런 거. 자 그러면 그런 거야. 바로 그런 것은 자각이 아니라 상에 빠졌었구나라는 자각이지. 자 우리는 보임이라는 상에 빠지지 않으면은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하는 것이 동시에 다 되는 거예요. 자 숨이 알아진다는 거와 보이고 들리고 동시에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임에 빠지면은 들리고 알아진다는 것을 몰라요. 들림에 빠지면은 보이고 느껴진다는 것을 몰라요. 숨을 몰라요. 그런데 어디 빠짐이 없으면 숨도 알아지고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게 동시에 다 알아져요. 그러면 바로 무등님의 그러한 경험은 상에 빠졌구나는 자각이지. 그러니까 눈을 감으니까 다 들리니까 눈을 감으면 되겠네? 라고 그것은 바로 어떤 분별의 결과예요. 그게 아니라 상에 빠졌음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보이는 그대로 들림도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지난 집중 수행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나파나사티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어떻게 되는 건가? 호흡이 알아지는 것과 함께 알아진다는 것이 어떠함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호흡과 함께 알아진다는 것은 역시 호흡이 알아지면 호흡이 알아진 뿐만이고 보임은 보임일 뿐인데 이게 하도 빨리 일어나니까 호흡이 알아지는 거 한번 굳이 이야기하자면 호흡이 알아지고 또 보임도 알아지고 사실은 우리가 인식이라고 하는 의식이라는 것은 순차적으로 일어났지만은
하도 빨리 있으니까 동시에 다 알아지는 것 같은 경험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규정이 없으면은 그냥 일어난 그대로 알아지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임이라는 데 상에 빠져버리면 다른 것이 알아지지 않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임이 없도록 눈을 감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아, 보임이라는 상에 빠졌구라는 자각으로 상에 빠짐이 없는 그 점검이 있어야 되는 문제지. 눈 감으면 되겠네? 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분별을 고정화시켜 놓고, 거기다가 하나 더 떠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면, 어떤 경험 상태가 되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돼서 수행과는 영영 멀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경험 보면요.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코에도 이제 여러 가지 냄새가 알아질 텐데 화장실 이제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가면 갑자기 그 냄새가 확 들어오면서 그 다른 냄새가 안 알아지는 그런 착각이 확 일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냄새만 들어오겠어요? 다른 냄새도 뭔가 냄새가 다 있을 텐데 그런 약간 그래서 근데 뭐 화장실 나오면 이제 그 화장실 냄새가 아닌 다른 뭐 기존에 이제 안 알아졌던 냄새가 또 확 알아지겠죠. 뭐 꽃냄새라든가.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가면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가면 암모니아 냄새가 확 나는 데도 있고 뭐 다 다르겠지요. 이제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강한 경험이 있으면 묻혀버린다. 아니 묻히지 않죠. 당연히 다른 냄새도 알아지고 그랬는데 규정을 하다 보니까 알아지지 않는 것 같이 됐던 거예요.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이 냄새가 있으면 이 냄새도 알아지고 저 냄새도 알아졌겠지. 근데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뭐 소리로 그럼 바꾸자 그러면은 강한 소리가 여기서 만약에 음악을 크게 틀어버리면 거사님이 말하는 그 소리가 물론 와서 뭐라고 뭐 오긴 하겠지만 그 강한 소리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은 또 그러니까 인식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달라지죠. 그렇다고 해서 이 소리가 안 들린 것은 아니지. 안 들리는 건 아닌데 달라지는 그런 거? 그런데 사실은 달라진 것도 아니라 달라진 것 같은 분별이지. 그러니까 하여튼 큰 소리로 인해서 권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저한테 인식될 때 전혀 다른 생각 내용으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런데 다른 생각 내용은 규정했을 때 다른 생각 내용이지. 어차피 지금 그럼 들리는 소리는 우보고사의 말이 똑똑히 들리는 소리는 그게 우보고사의 소리였나? 아니면은 무등님의 생각의 드러남인가? 아니 저의 생각의 드러남인데. 그럼 어차피 똑같은데 뭐. 근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거사님 말대로 하면 지금 제 생각에는 어차피 똑같은데 그러면은 잠을 자든 뭘 하든 뭔 상관이냐. 자, 그래서 규정 없는 거면은 잠자도 상관없고 먹어도 상관없어요. 아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다 이제 점심 먹고 다 주니까 일어나라고. 아니 일어나라고 그러지 않았지. 단지 존다고 그랬지. 다 일어나라고 그 얘기가 그 얘기로 이제 뭐 들렸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그 말을 무당님이 자기 생각을 규정한 거지.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만약 그렇다 그러면 자든 말든 어차피 얘기는 가니까. 아니 그래서 나는 자든 말든 깨우라는 그런 게 아니라 다 잔다고 그랬어 그냥. 아 그런 거예요? 그럼 제가 오해했네요. 그렇지. 자기 생각으로 규정한 거지. 일어나라는 소리는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점심 먹고 다 자네. 그 얘기가 일어나는 소리는 아니었구나. 근데 다 일어나고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잠들고 싶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러든가. 잠을 자든 말든 상관없다는 얘기네. 그렇지. 규정만 없으면은. 그러니까. 아유 귀여워. 사실은 우리는
어떤 큰 소리가 있으면 다른 소리에 묻힌다.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어차피 소리라는 것이 이게 소리가 일어났다는 것은 인식에 따른 문제일 뿐인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꼭 우보고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은 규정 없는 경험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먹으면서 규정 없으면 돼. 우보고사의 말을 들을 때도 규정 없으면서 일어나는 것이 우보고사의 말을 이해하면서 깨달음이라는 게 아니야. 우보고사의 말이 깨닫게 해준다고 한다면 우보고사 말 들으면 다 그렇게 돼야지. 그게 아니라 우보고사의 말이 들리는 그 순간 규정함이 없는 경험 상태면 일어나. 그러니까 우보고사의 말이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규정함이 없는 그 경험에서 깨달음이 일어나. 자, 그 경험을 뭐라고 그래? 도라 이름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라는 경험에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지 우보고사의 말에서 깨달음이라는 게 아니야. 근데 거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상으로서 상을 깬다 뭐 그 얘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여기다 큰 걸 틀어놓으면 상으로서 상을 깰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자 그건 우보고사 말이고 상이 깨지는 것은 바로 그런 경험에서도 상이 깨질 수 있는 거고 어떤 경험에서 상이 깨질 수 있는 거야. 그럼 상에서 상을 깬다는 말이 정확히 어떤 말이에요? 자, 우보고사의 말이 그런 거고 우보고사의 말은 그러던데 네. 그 말대로 가서 상 깨지나? 깨지는 것은 그 사람에 의해서 깨지는가 말든가 하는 거야. 우보고사는 그냥 상으로 상을 깨는 이런 말을 그냥 하는 것이 뿐이야 그냥. 그러면은 지금 거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사님 법문이 아니라 저기 밖에 가서 온갖 잡소리를 들어도 된다는. 그래. 대신에 도라고 이름할 수 있는 경험 상태면 돼. 그러면 이 규정 사실 말은 쉽잖아요. 규정만 없으면 된다. 근데 없으면 된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바로 이제 제가 따라본 생각이 아까 그랬잖아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는 걸 바라는 거라는 그게 그런 짓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그러고 있는 게? 자, 그래서 우보고사의 소리가 들리면은 들리는 순간 가령 우보고사의 말이 조건을 해서 상이 깨지면 좋은 거고 그런데 그래도 우보고사의 말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규정하는 말과 다른 말일 수가 있으니까 들리면 막 깨지면 좋고 아무리 우보고사가 말해도 안 깨지면은 밖에 가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꼴과 뭐 다를 바도 하나도 없어 사실은. 어려운데. 그러니까 육조 회령 스님이 길거리에서 금강경 그 사구계를 듣고 깨달음이 왔다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그다음 어떤 사람은 뭐요 어디 기와짝 깨지는 소리에도 뭐 그랬다며 뭐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든 내가 이쪽에서 규정 없는 상태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지. 그렇지, 그렇죠, 네. 그렇죠. 내가 본문을 듣고 안 듣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뭐하러? 응? 그렇게 얘기하면. 자 그런데 네. 그런데 봐요. 바깥에 있으면 그 깨질 일이 확률이 그럼 확률이 어디 있어요? 이게 훨씬 높다 이거죠. 어쨌든 그런 확률이 없는데 어쨌든 봐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확률이 없다는 건데. 자 그런데 봐요. 그러니까 네 생각이 사실이냐고 묻는 거 하고 아무도 묻지 않는 거 하고 아니 근데 그게 지금 제 생각에 자꾸 모순이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게 어떤 모순? 또 똑같 밖에 나가서 뭐 기아장 깨진 여기에 문제라는 것도 저는 알거든요. 거사님의 말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나의 자각의 그런 문제인데 근데 저 소리에도 일어날 수 있고 이 소리에도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소리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여기서 뭐 또 여기서 듣는 거는 이래서 뭐 그렇고 저기서 듣는 거는 그냥 홍시 떨어지는 거랑 같은 거다 이런 약간 맥락으로 제 귀에는 들리니까 그러함인가라고 지금 계속 제가 그러니까 자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네. 무무등님한테 네. 무무등님
그게 사실이요라고 무등님. 이런 말이 들리는 거, 무등님이 지금 그게 사실이요? 아니면 그것이 착각이라고 말이 들리는 거와 그냥 감흥시 떨어지는 그 소리가 들림하고 무등님은 무등님하고 맨날 붙어 살다 보니까 자꾸 무등님이 이름을 붙네. 자, 무등님은 그 경험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거 바로 그 점이에요, 그냥. 다르죠. 음. 그거는 근데 거사님 말씀뿐만 아니라 음. 어떤 소리를 들어도 다름이랑 그 다름이랑 달라요. 그거 다른데, 예, 예, 문제는 예, 그 들림이 조건으로 돼서 네.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거기서 감흥시 떨어지는 그 들림인가 우보의사가 그게 사실이요? 그게 어떻게 사실이요? 그걸 이러이러하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달라져요? 어떻게? 뭐가 일어나요? 그냥 뭐 들리는 거에 따라서 뭐 다른 생각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그냥. 예. 그 차이예요, 그냥. 근데 그거는 거사님 소리를 들으나 저 새 소리를 들으나 음. 뭐 차 소리를 들으나 그때 생각은 다 다르잖아요. 일어나는 생각이. 그러니까 예. 자 다른데 그 차이랑 다른데 뭐가 다른 거예요? 그 차이하고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는 스스로 한번 알아봐. 뭐가 다른지는 스스로 알 거 아니야. 뭐가 다른지는. 뭐 다른 거는 나도 모르겠으니까. 그런 생각 많이 해봤고. 보고. 사실은 본문을 듣는거나 영화를 보는거나 우리 경험하는 그 자체는 다를 거 없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다른 건데 그 내용적으로 다름이 주는 영향. 그러니까 법문을 들을 때하고 내가 뭐 보고 싶은 영화 막 그 똑같은 시간 동안 계속 틀어놓는 거하고 이 내용이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내용으로 들으면 도가 아닌데 그거를 뭐 내용으로 판단을 하거나 그것을 뭐, 예. 규정하면 듣나요? 예.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뭐가 일어나느냐라는 문제지. 그러면은 거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뭐 자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고 그 다음에 아까 돌 깨지는 소리에도 자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뭐 만약에 돌 깨지는 소리에 자각이 일어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뭐 사실은 거사님 법문보다 뭐 그 돌 깨지는 소리가 어떻게 보면 더 뭐랄까 뭐 하여튼 그럼 그거 무등님은 얻어 걸린 거예요? 그럼 그거는? 무등님은 저 돌 깨지는 소리 나는 저 어디 돌 깨는 거 가서 앉아 있어요. 재석학장. 채석장 그런 데 가서 앉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뭐 비누 자, 냄새도 있고 뭐 그런 그런데 사람들 문제는 얘기하니까, 네. 사실은 그 경험만 있었겠어요? 그 앞에 다른 경험은 없었을까요? 그런데 다른 것이 이해가 안 되다가 그 경험인 순간에 뭔가 그러함이 이해가 일어났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앞에 아무 경험이 없었다면은 돌 깨지는 소리만 가지고 그럴까? 그럼 앞에 어떤 경험이 있었을까? 그러면요. 그러면 앞에 경험 모든 그 경험이 그 이렇게 집제 뭐 이렇게 해갖고선에 그 한 경험에 들어나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그러면은 사실은 그 경험에는 엄청난 게 반영돼 있을 텐데 전에 뭐 계속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반영돼 갖고 어떤 사람한테 그런 게 일어났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거사님의 소리는 뭐랄까 무지를 없애주는 그런 쪽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아니 소리가 이 소리가 무지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네. 이 소리는 네. 뭔가 기존과 다르다라고 하는 네. 어떤 그런 경험이겠지. 상을 깨주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자, 하시면 그러니까 네. 기존과 똑같은 소리가 계속 들린다면은 네. 그러면은 기존의 경험에 대한 어떤 의심도 일어나지 않겠지. 응? 그런데 기존과 달라. 기존의 이해와 다른 뭔가의 어떤 그런 들림이 조건으로 어떤 의심이 일어난다든가 그러면은 그래서 규정이 없게 된다면은
사실은 이 우보의사의 말로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 우보의사의 말을 조건으로 어떤 뭔가가 일어나는 거겠지. 말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조건을 만들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조건을 왜 만들어줘? 그냥 조건일 뿐이야. 그러니까 조건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조건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조건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어쨌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 조건이 될 수 있게 계속 법문을 하신다는 말씀. 자, 우보의사는 그러니까 예. 자, 문제가 없으면은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냥 그러면 되잖아.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지? 어떤 의심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그것도 안 일어나면 그러면 할 수 없어. 아무 그게 없어. 그런데 우보의사의 말은 항상 그렇다라고 규정해주는 말이 아니니까. 응?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예 규정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규정이 있으면은 규정이 있다라고 맨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규정이 있다는 말을 안 해주면은 그러면 규정이 있는 줄을 어떤 의심이 일어나질 않겠지. 옆에서 뭐 돌 깨지는 소리 뭐가 일어나도 의심이 안 일어나겠지. 응? 그런데 그 말이 들리는 경험이 그 순간에는 의심이 안 일어났는데 어느 순간 어떤 조건에서 일어날 때 그 기억으로 그 순간 규정이 없게 되면은, 또는 어떠한 경우로든 그 순간 규정이 없게 되면은 있는데 규정이 없다라고 없게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기존에 당연히 그렇다라고 한 상태는 절대 규정이 없게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뭔가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 경험이 있어야, 의심이라는 것이 있어야, 그렇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경험이 있어야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보의사는 항상 그렇다라고 할 수 없는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순간 그걸 꼭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니, 문제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결국 규정이 없는 게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 소리가 들었을 때 규정이 없는 게 되느냐 말이에요. 감 떨어지는 소리에 규정이 없는 게 되느냐 말이에요. 규정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보의사의 소리가 당신이 그것이 지금 사실이냐라고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와 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을 때 어떨 때가 규정이 없는, 어떤 경험이 규정이 없는 경험이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냐 이 말이에요. 자, 우보의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규정이 없는 그 경험이 중요하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냥 아무 소리라도 들어도 괜찮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규정이 없는 경험 상태가 중요한데 규정이 없는 경험 상태가 어떻게 되어질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규정이 없는 상태가 되어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규정이 되지 않는, 규정이 없는 경험 상태가 되는 사람은 그럼 뭐하러 여기 와? 올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럼 목사님, 제가 그 주방에서 이렇게 음식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냄새가 나긴 하잖아요. 근데 고양이 똥 냄새가 딱 나요. 그러면 지금 거사님 말씀 듣다 보면 그냥 고양이 똥 냄새가 규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냄새를 갖고 치우러 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규정을 안 하면 고양이 똥을 치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규정 안 한다고 치우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규정 안 한다고 하더라도 치움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규정을 해서 꼭 치우는 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규정이 없다라도 보이면 그냥 그런 의도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보였을 때는 치우죠 물론. 근데 이제 주방에서 있다 보면은 냄새가 이렇게 다른 냄새랑 진짜 섞여서 그 냄새가 싹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거 고양이 똥 넣네 이러고 가서 치워요. 그러면 그 규정한 거잖아요. 저 규정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고양이가 또 고양이 똥 냄새라고 했을 때
어떤 불편함이나 또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맨 처음 이제 지금 한뭐 10년 가까이 되니까 높구나 하고 그냥 치우거든요. 맨 처음에 되게 싫었죠. 그 인상도 쓰고 막 집안에 막 그래서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냄새에 불편함이 없다고 한다면은 안 치운 데는 어떠하며 치운 데는 어떠해요? 아니 그러니까는 저기 뭐야 냄새가 그런 거 싫어하는 거네요. 그 냄새가 나면 이렇게 문을 열어놓잖아요. 뭐 삼겹살 냄새라도 너무 많이 나면 문을 열어놓게 되고. 자, 연다는 것만 가지고는 음. 냄새를 싫어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 자, 그런 냄새가 어떠한 냄새든 규정이 없어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때는 불편함이 없어요. 고양이 똥 냄새가 나도 불편함이 있나 없나가 점검이. 그래요, 그래요. 그 오늘 아침 근데 냄새를 얘기하니까 오늘 아침에 이 방에 있다 이 방에 탁 들어갔는데 냄새가 확 나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분별이 있는 거죠. 여기 남자 냄새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정문 열고 여기 문 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규정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냄새는 싫은 냄새. 자, 그래서 뭔가 불편하고 뭔가 싫다 좋다가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규정의 현상이에요. 현상이고 그냥 뭐 냄새가 났네 하고 뭐 치우든지 뭐 문을 연다든지 그런 거는 규정이 없는 상태. 그래요, 그래요. 말씀하시는 규정은 생각 내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행위 자체를 다 규정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요, 그래요. 그것 행위라고 해도 그것을- 규정 없는 행위 있죠. 그래서 착각으로 그것을 사실로 여겨서 괴로워졌을 때를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요. 자, 규정의 현상은 반드시 뭔가 불편하고 뭔가 부자유예요. 규정이 없으면은 어떠한 행도 부자유다, 불편이다가 아니 그냥 그람이. 우리가 한글을 쓰는 것도 이러한 이것은 언어야라는 그런 규정 때문이지만 그러면 그것을 이 착각에 의한 규정 이렇게 해가지고 다룰 필요가 없는 거고. 저 글자를 쓴다고 해서 네. 다 말이라고 해서 아까 다 규정이라는 말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글자를 쓰는 것도 글도 다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가령 중론이라는 글은 규정을 깨주는 글이지 규정하는 글이 아니죠. 이렇게 규정 없는 상태에 대한 이해는 오직 뭐 인간이란 것도 없지만 인간만이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요. 자, 봐요. 동물들도 가능할까요? 자, 괴롭다라고 하는 어떤 현상은 다 네. 규정이라고 하는 현상이 걔도 괴롭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면은 규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도인계도 있어요? 응? 다른 게도 있어요? 도견. 자, 그러니까 그런 게가 있으면은 예를 들면은 어떤 괴로움도 없다라고 한다면 도인계라고 할 수 있겠지. 참 이게 개처럼 놀고 싶다, 아니면 돼지처럼 먹고 자고 싶다 그런 팔자 좋은 개팔자 상팔자 이런 말들. 근데 아까 그 거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지금 드는 생각이 만약이 아니라 이게 그런 경험이 이제 거사님이랑 법담을 나누고 이런 경험이 있으면 지금 이 무득이라는 현상이 아니라 그 다음 현상에서 그것이 뭐랄까 재료라 그럴까 그것이 뭔가 경험이 돼서 약간 바로 착각 없는 경험 상태가 되어질 수. 그거는 무등님의 문제예요. 무등님의 생각으로 계속 규정한다면은 네. 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이제 무득이라는 현상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게 다른 뭐 하여튼 계속 변하니까 변할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현상으로 또 불안정하니까 드러날 거잖아요. 제가 이제 불안정하니까 그러면 그럴 때 이제 거사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아까처럼 제가 저기 나가서 이제 뭐 진짜 계속 그런 뭐 다른 소리를 듣는 거랑 여기서 이제 거사님 법문을 하고 거사님이 계속 저에게 말에 이제 그거를 뭐랄까 아닌 그런 말을 계속 던져주면 그것이 뭐
씨앗이라니까 뭐 씨앗이 돼갖고 이런 지금의 이런 현상이 아니라 다음의 현상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될 수 있는 그런. 자, 우보사의 말이 반영되고 안 반영되고 하는 것은 네. 결국에는 네. 무등님의 경험 상태에 따라서요. 그러나 반드시 네. 들림이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조건이 되면 그것이 반드시 기억으로 일어날 수는 있어요. 단 한 번 들린 거라도 사실 스쳐 지나감이라도 우린 경험이 있으면 반드시 어떤 조건이 되면 그것이 다시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현상이 아니라 다음에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도 드러날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그러면은 뭐 아까 다시 돌아가서 뭐 비누 냄새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 것에 전에 그런 것에 드러남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게 언젠가는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은 예, 거기에서 그런 것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니까 뭐 아까 육주해는 스님 같은 경우는 뭐 우리처럼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가다가 딱 한꺼번에 딱 오는 그러면은 그 전에 뭔가는 그런 게 있는데 그때 안 드러나다가 그때 뭔가에 맞아 떨어져서 확 드러나는 현상으로 딱. 자, 그것이 들림이든 네. 또는 자기 스스로의 경험이든.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그런 게 없이는 네. 원인 없이 드러나는 것은 없어요. 그게 태어나기 전에도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그럼 달라이라마처럼 그 이 뭐 티벳에 이렇게 정말 가난하기 때부터 이런 깨닫게 되는 그런 것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는. 달라이라마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어린애라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조건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탁 일어나는. 당연하죠. 달라이라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든 그래. 그러면 보통 주체 인내가 아니라 업의 인내 이런 말 무슨 많이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누가 하는 얘기인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업의 인내라는 게 바로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라고. 업이라는 것이 또 어떻게 윤회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윤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에 경험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이런 이 무득이라는 이런 현상이 아니라 다른 이게 있기 전에 어떠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 무득이 아니라 이 다음의 현상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그런 거. 예. 자, 그런데 봐요. 예.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사실 생각으로 연기되는 거죠. 생각으로 연기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드러나는 건데 드러난다고 해서 바로 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착각이 되면 업이라고 그러고 착각이 안 되면 업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데 예.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결국은 봐요. 왜 개로 드러나겠어요? 자, 지금 무덕님은 또 이렇게 생각이 작용되죠. 그럼 개로 드러나도 그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개가 깨달을 수도 있겠네.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지. 그러면 뭔데? 봐요. 개라고 드러나는 것은 개로 드러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더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더 무지라는 상태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드러나는 것은 그래도 그러함이 인간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 경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봐요. 개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그런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사람이라고 해도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부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깨달았지만 어떤 사람은 죽어도 지금 이 순간에 늙어 죽어도 아주 무지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럼 그 다름은 뭐예요? 왜 달라요? 역시 의식이라는 상태인데 그것이 생각이라는 것이 연기로서 사실 한 생각에 반영되고 또 다음 생각에 반영되는데 어떻게 반영돼? 마치 바람의 물결처럼 그런 식으로 반영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상태에 따라서 이런 저런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빨리 깨닫는 거고 어떤 사람은 빨리 못 깨닫는다는 이게 바로 그와 같은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상이 깨지는 경험을 많이 들어서 많이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빨리 어떤 상으로부터의 자유가 돼서 깨달음이 이런 게 있을 거고, 그런 경험이 적은 사람은 상이 깨지는 경험이 더 훨씬 많아야 되겠지. 자, 요 경험 속에 자각의 경험도 반영되어 있고 착각의 경험도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조건에 따라서 자각이 일어날 때도 있고 착각이 일어날 때도 있는 거예요. 약간 운명이라든지 팔자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죠. 아, 전혀 상관이 없나요? 아, 약간 그런 뭐 느낌이랄까요? 왜냐하면은 네. 봐요. 어쨌든 결정적인 게 아니라 항상 지금 이 순간의 경험 상태에 따라서 다음 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 팔자라면은 그냥 애초에 예를 들어서 어떤 때를 팔자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태어날 때 결정되는 팔자라고 한다면 그럼 삶의 내내 결정적이어야 되는데, 자, 그럼 팔자가 뭐야? 요 순간에 따라서 다음 순간에 달라지고 또 다음 순간에 따라 그 다음 순간에 들어주면은 팔자가 한 순간의 일일 뿐이네. 네. 그럼 팔자는 뭐 아무 의미가 없는 팔자잖아. 자, 그거 같은 거예요. 그냥 뭐 외모라든지 뭐 이런 거랑 별반 다를 거 없는 조건이네요. 그리고 그 외모가 항상 고정돼 있냐고.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네. 자, 무지에서 나온 말이고 그냥 어떻게 보면 무지의 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은 무지의 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감이 그럴듯한 사람은 역시 무지한 사람에게만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주명리 안 봐요. 무당한데 안 가요. 아까 그러면 제가 일어나는 생각이 사람들이 보통 뭐 악업을 쌓는다, 선업을 쌓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그런 악, 선악 그게 아니라 제 기준에서는 무지를 깨지는 그런 경험을 계속 많이 하게 되면 약간 선업을 쌓는다는 느낌을 받고 저기 가서 그냥 자기 간장 빠서 그런 오만 소리 듣고 다니면 약간 악업, 그러니까 선이 아닌 뭔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또 일어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러고 있는 게 뭐 잘하는 것, 잘하는 거라고 할 수는 뭐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그것이 이제 저의 그 무지가 깨지는 그런 말들을 들은 게 다른 걸로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더. 자, 그런데 듣는 이해가 어떠함에 따라서 그 이해로 그 다음 기억이 일어나겠죠. 아니 근데 이 제 이제 무등이라는 이런 현상 말고 그러니까 그 다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잖아요. 그때 드러날 수 있는 거네요. 저 언제 드러날지는 조건이 돼야 드러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자, 뭐 일어날 가능성이 더 예, 높겠지. 예,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네. 그때 듣는 것도 네. 우보거사 말을 듣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 규정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호사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다 여기서 일어난 생각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네. 그 생각 경험이 다음에 기억으로 나겠지요. 하여튼 근데 그거를 자꾸 아니라는 그런 말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깨니까 자기가 규정할 수 없는 경험이 문득되어지면은 그러면 이제 다음에 조건이 되면은 그러면은 자기 규정 없는 경험이 드러나겠지. 자, 규정 없는 경험이면은 바로 요 그냥 들리는 그대로였지. 규정이 있으니까 자기 생각이지만은 규정이 없으면은 그냥 들리는 그대로야. 그럼 그것이 다음에 기억이 되는 거지. 기억으로 조건이 되면 나는 거지. 그러면은 그것이 일어나는 그대로면은 그러면은 규정이 없는 경험이 될 거고,
그러면 그 순간 자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지.